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는 뭐 완전히 봄 날씨인데 그 미세먼지 황사가 아주 심하네요. 그 호흡기 질환 특히 주의하시고요. 저번 주에 한 주 결방했습니다. 우리 곽창석 대표님께서 방송 직전에 갑자기 급체가 걸리셔갖고 많이 놀랬습니다. 다들 병원 갔다고 해서 놀래가지고 한방 결방을 해서 많은 걱정의 전화도 받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 역시 여러분께서 흥미로워 하실 만한 주제입니다. 집값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이란 말이 아마 하락장일까? 상승장일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값 어디쯤 가고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저에게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저번 주 아팠던 거. 네, 뭐 힘들었어요. 너무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네. 자, 집값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또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일종의 프레임이 이제 또 만들어지는 게 언론에서 이제 하락 전망이 많던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곽 대표님하고 늘 얘기했던 실질 가치,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척도는 바로 전세 가격이다 늘 얘기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전세가 한 올 들면서는 뭐 약세는 아닌데 이제 전세가 잘 안 빠지는 전세 이동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하신 분들이 막상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1사분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벌써 3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정 후에는 좀 풀릴 줄 알았더니 이제 안 풀렸는데 지난 방송에서 전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올해 1사분기 입주가 좀 많이 있고 또 기저효과라고 할까요? 뭐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전세 대출 규제 부분도 좀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제일 컸던 건데 작년에 집값이 많이 뛰니까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피크를 이뤘는데 올해 1월 이후에는 그 갭 투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갭 투자를 하면은 계약일로부터 한 2~3개월 정도 후에 잔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작년 12월에 했으면은 올해 3월 정도면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4월 이후에는 갭 투자로 인한 이 전세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 이런 거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또 재건축 2주들 강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전세가가 한 5~6개월 정도 오르고 또 잠시 출렁했다가 또 다시 오르고 하는 패턴이 반복된 걸 봤을 때는 올해 한 5월 중순 이후에는 그 전세 물건을 다시 구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5월 이후에는. 그리고 7~8월 정도 되면은 다시 그 전세가 급등장, 작년에 시작됐던 급등장이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반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8월의 급등장을 얘기하시는 근거는 어떤 거죠? 전세 물건 자체가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이제 이사철도 새로 시작되는 거고요. 방학 이사철이. 이제 투자가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전세 물건도 많은 건데 이제 뭐 올 상반기가 지금 그 투자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갭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8월 되면은 다시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여야 할 거 없이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여야 주자 할 거 없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켰다. 무튼 결은 좀 다릅니다. 뭐 여당 같은 경우는 민관 뭐 합동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하고 있고, 야당 쪽 그 후보자는 민간에 맡기자라는 결이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투자 서울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거의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예.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새로 선출이 되면은 뭐 일주일 내에 재건축을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뭐 1년짜리 서울시장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을 갖고 계신 분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 물건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안 그래도 재건축은 매물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던 건데,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오르고, 재건축과 또 신축 아파트는 그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다 보니까 재건축이 오르면 또 신축이 덩달아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신축이 오르면은 그것보다 좀 더 낡은 구축, 또 구축이 오르면 또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 재건축 투자를 해도 될 것인가, 거기에는 또 좀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데, 초기 재건축들의 경우에는 이 상승장일 때에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또 사업이 많이 진행된 뭐 관리 처분 전후의 재건축들은 또 그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재건축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투자로서의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재건축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유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뭐 작년까지 하고 또 올해하고 투자 환경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취득세도 높아졌고 양도세도 엄청나게 높은 상태고 종부세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이라서 뭐 가격이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정비 사업에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일 규제를 한 그 결과물 자체가 뭐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 불이익들, 실거주 요건 쪽에 방점을 찍은 그 규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뭐 우리 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세제상의 그 팔 때 살 때 세제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유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또는 보유하는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세제나 기타 규제들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재건축을 투자할 수 있는 시한은 한 2017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재건축에 들어갈 타임은 아니다. 투자 들어갈 타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투자라는 개념에서의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집값이 뭐 이렇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머지않아서 하락세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도 그 KB 시세 기준으로 보면은 주간 단위 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현재 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주간 한 0.2에서 0.3% 정도 오르니까 연간으로 환산하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지 않은 상승. 그럼요. 이제 3월 달이 뭐 이제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작년의 경우에는 그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한을 앞두고 만료를 앞두고
한 4월 정도가 제일 안 좋았었거든요. 뭐 3, 4월 정도가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그때는 거의 변동이 0%에 근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0.24%로 나오니까 그때 비하면 폭등 수준이에요. 또 경기도도 작년에는 거의 제로에 근접했었는데 올해는 현재 주간 단위 0.6에서 0.8%거든요. 그럼 이제 연간으로 보면은 경기 인천이 연간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요. 그 폭등장이에요. 지금 맞는 숫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냥 객관적인 수치로는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안 오르는데 뭐 이렇게 신고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데를 부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사실,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실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실을 갖고 다퉈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다툴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그 숫자 자체를 기준된 숫자 자체를 바꾸거나 왜곡을 하거나 이러니까 이제 진실이란 자체가 애매모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죠. 그걸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거짓을 하는 그 통계가 있으면 그런 거는 제하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현재는 주간 단위 0.4% 정도 오르고 있어요. 연간으로 보면은 뭐 한 20% 정도 안팎의 상승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재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또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시장이 빨리 가고 있어요. 작년이 이제 4월에서 5월 초까지가 거의 바닥이었다면은 올해는 그것보다 빠른 지금쯤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체로는 아마 4월 중순경 정도면은 바닥을 탈출할 걸로 보여지고요. 통계에 잡히는 거는 5월부터는 막 상승하는 거로 잡힐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나 이제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또 뭐 세금이 이렇게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다만 제가 이제 주시하는 거는 주택가격 상승 이외의 분야로도 현재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또 자산시장 면에서는요.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돈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 돈들이 아직은 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는 굉장히 큰 폭의 자산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주택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요. 뭐 주식이든 원자재든 뭐 그 밖에 자산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이 우리가 21세기에는 가장 중요한 상반기를 지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럴 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모든 프레임들이 이렇다고 할 때 우리 곽 대표님하고 오랜 시간 방송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부동산을 보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전혀 생각도 못한 신문지상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한 분야 방향성을 갖고 얘기하실 때 저는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전문가로서의 희열을 느낍니다. 이런 기분 아마 저기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고정하신 분들은 이런 마음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집값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주제였고요. 뭐 제가 먼저 드린 질문은 그 전세 가격이었습니다. 하락 전망이 많은데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곽 대표님 이야기는 5월 이후에 전세가 이제 풍기가 다시 시작되고 7, 8년 전세 급등장이 다시 펼쳐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 투자 뭐 연일 그 서울 보궐선거에 관련된 제일 큰 이슈가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중에 공급 중에 재건축 재개발인데 재건축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격은 그 많이 오를 수 있지만 원체 드는 비용이 많고 기타 규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실익은 떨어지는 상품이다. 지금은 재건축 투자가 아니다 라고 오늘 분명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값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문제에서는 현재 언론의 프레임들은 틀렸다. 뭐 단언해도 될 만큼 틀렸다. 왜냐하면 현재 시세를 제일 반영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는 바로 KB 시세라고 늘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KB 시세로 봤을 때 전국은 약 주간 단위 0.4%,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0.2%, 경기도는 한 0.6% 이상 상승 숫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폭등장이 이어질 것 같고 3월이 아마 현재 말이 가까운 현재 3월이 바닥을 치고 나올 것 같고 중순 이후에는 이 가격에 대한 이런 프레임들이 또 깨지는 다른 기사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잘 들으셨죠? 한 주 안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왜 방송 무슨 일이 있냐고 하셨는데 그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제 저한테 약을 주신 분 그 강서 모한의원 원장님한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피로회복을 하러 가는데 왜 안 찍었냐 그래서 곽 대표님이 토사광란이 나서 갑자기 못 찍었다고 하니까 제가 치료를 마치고 나오니까 한방 소화제를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곽 대표님 드시고 급할 때 드시면 효과가 좋겠다고 또 우리 강 원장님이시죠. 하여튼 강서 모한의 원장님 감사하고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곽 대표님도 감사하다 한번 하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재밌는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건강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